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새로 바뀐 체계에 따라서 오늘 이번 주도 3대 뉴스. 예. 네, 3대 뉴스를 한번 해보죠. 예. 3위 뉴스는 무엇입니까? 3위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중국. 예. 중국 미 제재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아,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예. 이란이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인데 네. 거기서 많이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중국도 특히. 근데 미국의 조치가 4월 말에 이란을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전 세계가 이란의 석유를 0도 수입하지 못하게 다 막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대놓고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미국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제재를 하고 있으면 감시 같은 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몰랐구나. 모르는 척한 건데 어쨌든 이게 드러나는 게 네. 구글 맵 그런 게 있잖아요. 구글 어스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이 원유의 흐름을 위치 추적하는 탱커 트래커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걸로 원유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이란의 유조선이 뭐 중국의 텐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냥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네, 그럼 2위는 무엇입니까? 2위는 유럽하고 러시아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목 보도가 유럽 평의회 러시아 복귀 허용 크림 병합 이후 5년 만이라는 보도인데요. 네. 이게 러시아가 5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크림 반도를 정합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그 후로 5년간 유럽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평의회라는 게 유럽의 인권 상황을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들이 함께 네. 논의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속하면 인권으로 꽤 괜찮은 수준을 가진 나라다라는 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였는데 네. 그 크림반도를 구실 삼아서 우크라이나가 반기를 들고 미국의 압력도 있으면서 유럽이 쫓아냈던 거예요. 네. 5년 뒤에 다시 유럽이 복귀를 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찬성이 118표가 나왔고 네. 반대가 62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꽤 많게 러시아가 복귀된 겁니다. 뭐 3분의 2는 찬성을 했는가 보네. 예. 아슬아슬한 게 전혀 아니었네요. 예, 그렇죠. 아슬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뭐 강하게 반발했죠. 유럽은 네. 미국과 가깝냐, 러시아와 가깝냐가 크게 많이 갈리면서 정치 지형도 갈리는데 이게 5년 만에 이 인권을 논한 그 국제 기구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진 게 보인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에 뭐 외교란 게 힘인데 뭐 러시아의 힘이 미국을 이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대망의 이번에 본 주제인 1위는 무엇입니까? 1위는 미국에서 있던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예. 네. 미국인 33%가 이 대북 핵선제 공격을 선호한다. 네. 북 사망자 상관없다. 그냥 막 공격하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쁜 뉴스네? 예, 2월 25일에 나온 보도고요. 네. 미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예. 이거를 1위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미국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못돼 처먹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좀 더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네. 미국인들 대부분은 어느 나라가 어느 대륙에 붙어있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무식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어떻게 미국의 패권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육내화 정책 같은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의 상황이 분단에서 평화에서 통일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긍정의 신호를 이렇게 제껴버리고 저기서 뭐 전쟁 나도 우리가 뭐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나려면 나라. 북한 같은 위험한 국가 없애버리면 좋지. 이런 인식이 미국인들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죠. 사실은 뭐 지네 나라 아니라고 해서 북사만자 상관없다. 죽이려면 죽이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이 사실은 무식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오만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정세 인식이 좀 더 안 좋게 드러난 것은 네. 응답에서 보였던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보복 공격에 가한다고 위협을 하면은 핵무기 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을 거라고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건 거의 뭐 무식하다고 봐야 이거 되겠네요. 뉴스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북에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항상 전혀 모르네요. 푸에블로 사건 때 김일성 주석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2017년에 트럼프가 뭐 화염과 분노 막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미국이 우리의 반발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이러면서 경고를 한 바도 있는데,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무식하다기보다는 사실 전쟁이 나면은 북 사망자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미국 사망자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비상식, 비정상적인 약간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네. 이게 결국 미국의 이 패권 정책이 점점 문락을 겪고 있는데 그 인식조차 못하는 우물석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미국의 처지를 가련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막 전쟁을 이란의 전쟁을 건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 상태의 미국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정당하게 전쟁을 하려면 국제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일단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거나 아니면 그에 준한 유엔 총회나 그런 유엔 차원에서의 보장이 있어야 해요. 유엔 총회 사실 아니지 않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일한 방법 아닌가? 그게 가장 적법한 건 맞는데 총회로 돌려가지고 하면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 동의하면 효력이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유엔 헌장에도 이 전쟁을 하려면 유엔 헌장 51조에는 그 국가가 자위권을 발동시킬 만한 무장 공격이 해당 국으로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이란 그런 공격을 안 했죠. 일단 미국 본토에 뭔가 한 것도 없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잃었던 그 미국은 이란이 했다 그 유조선에 뭐 피격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안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제법적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봐도 미국이 전쟁을 할 명분과 권리는 없다. 는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유엔 다 싸그리 무시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계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뭐가 국제법적으로 뭐가 제동이 걸리면 할 수 없는 상황이 걸려 있는 거고, 또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미국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 사전에도 받을 수 있는데 사후에도 승인이 가능하게 되긴 해요. 대통령이 발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 국회가 뒷받침이 되어야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한 구조인데 예전에 미국 국회는 찬성해줬죠. 전쟁을 해. 근데 이번에 미국 국회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전쟁이 다 꺼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 미국 국회에서 전쟁을 꺼리고 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짱인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은 그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아, 국방부 장관이 없다? 예. 국방부 장관이 없을 수가 있나? 미국은 없을 수가 있나 보여요. 참 대단한 국가이죠. 아니,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행정부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총 책임을 대통령이지만 책임자일 거 아니에요? 저 총 책임자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없어서 국방장관 대행이 계속 업무를 맡아왔죠. 아하, 그래서 소리가 나네. 국방장관 대행이 한다? 예. 그 대행을 그냥 국방장관 시키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 상원의 네.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단 그 제임스 매티슨이라는 사람이 네. 지난해 12월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하려고 했잖아요. 네. 반발해가지고 사실상 잘렸어요. 네. 7개월 동안 네. 트럼프의 어떤 입맛에 좀 구미에 맞는 그런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 아래에 있었던 부하인 패트릭 셰너힌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 대행, 직무 대행으로 쭉
실기였다가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셰너에는 되게 안 됐네. 국방장관도 아닌데 국방장관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으네. 예, 그랬던 건데 네. 상원 인준 절차 밟아하는데 네. 일단 트럼프가 상원 인준 절차 안 밟았어요. 일단 패트릭 셰너헨이 일단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뭐 계속 검토 중이었대요. 일단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 사람 지금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네. 가정사가 복잡했다. 뭐 엄마를 때린 야구방 관련으로 때린 폐준 아들이 있었다는 네. 이유로 이 셰너헨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트럼프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장관으로 할까 했는데 물러나 버렸다. 예, 청문회에서 자기 가정사가 밝혀지기 전에 물러난 거예요, 알아서. 네. 뭐야, 국방장관 하려고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안 됐네? 예,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행으로는 계속해? 그래서 대행도 그만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폼페이오의 절친으로 알려진 네. 육군성 장관 출신의 에스퍼라는 사람이 국방장관 대행이 됐어요. 뭐랄까, 미국 주도의 이제 세계 질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강력한 힘의 정점에 있는 군대를 다루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책임져죠. 그 사람이 이제 없네. 이 국방장관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네. 미국 국방 정책이 어떻게 펼치냐면 네.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네. 통합지원군 사령부라고 미국이 세계를 각 구역을 나눠가지고 네. 무슨 부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있는 인도가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네. 또 이라크가 있는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가 있는 아프리카 사령부, 네. 북부 사령부, 남부 사령부 이렇게 구역을 멋대로 관할로 나눠 놨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군대를 출동시키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여기서 전쟁이 할까요 말까 이런 거 하려면 국방장관이라는 그 짱이 확실하게 기강도 다 잡고 해줘야 하는데 일단 그런 사정탑 자체가 대행 꼬리표 달고 있는 작자가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폼이 안 살아요. 그쵸. 예, 이게 전쟁을 하자고 해도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다. 이 모습만 봐도 그런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 전쟁 올해 작년과 올해 걸쳐서 사실 전쟁을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란도 그렇고 또 어디가 있었죠? 베네수엘라도 있었죠.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예. 이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 전쟁을 하려고 말만 번지르려고 했지 사실상 알고 보면은 진짜 제대로 크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려고 큰 대대를 뭐 파견시켰다거나까지는 않았거든요. 네. 뭔가 말잔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여기서 전쟁 날 수 있어, 파견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뭐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예 전쟁이 단념하기까지 했죠. 최근에 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느니 많이 하면서 예. 볼턴이 뭐 메모지에 뭐 적어놓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뭐 아예 적었어요? 일단 볼턴에 메모에 적혀 있던 건 정확히 말하면 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에 5천 명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고요. 네. 일단 그건 완전 실행이 안 됐던 거고 최근에 트럼프가 고백을 한 게 있죠. 아, 네.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이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녹취록을 구한 거래요. 녹취록? 예. 네. 구한 건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에 흥미를 잃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 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어쨌든 미국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꼬라지잖아요. 네. 국방부가.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니까 못해요. 대신 공작을 이것저것 시도를 한 겁니다. 친미 국가인 뭐 콜롬비아 이렇게 5천 명 파견을 비롯해서 그 후안 과이도라는 그 미국이 키운 그 끈악풀을 심어가지고 전복을 시키면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패배하고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권이 세워진다라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의 그 군부를 다잡고 있는 그 기강은 엄청 컸던 거고, 네. 그 아주 조금 소수가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과이도는 쫓기는 상태가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작을 통한 베네수엘라 정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을 하겠다고 이름장만 걸어놓고 전쟁을 못하고
공작만 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미국이 패배한 거예요. 전쟁도 못하고 공작도 망하니까 손 띈 건가? 예, 그래서 손을 뗀다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베네수엘라는 결국에 전쟁이 좌절이 됐고, 좌절됐죠. 그 이란이랑이 최근까지 뽀글뽀글한 것 같은데 이란이랑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아, 뭐 베네수엘도 뭐 당장 쳐들어가겠다고 말했으면서 안 했죠. 네. 이란도 뭐 10분 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란의 군사를 보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취소시켰다고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자체가 약간 쇼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다른 것만 하고 있죠. 공작과 또 제재. 예. 사실은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공격했을 때 그 국제법적으로 보면 선제 공격을 받은 거라고 해서 이란을 공격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럴 생각도 없어 안 했다는 뭐 말인가 봐요. 예. 어쨌든 말만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딴 것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공작도 그렇고 제재. 최근에는 그 이란 최고 지도자인 네.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대테러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메네이를 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거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정확한 국고가. 근데 이 하메네이는 1980년대부터 네. 이란을 통솔해온 네. 최고 권위자,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테러 명단에 집어넣었다. 이란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 사실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나라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교황을 내가 제대했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그런 수준이고요. 뭐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호칭도 예전에 가버먼트라고 정부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정권이라는 영단어의 레짐으로 표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격화시킨 거죠. 이란은 미국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냥 정권이다 그냥. 그렇게 비하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를 좀만 더 보면은 네.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으니까 네. 그럼 보복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오갔고 내부에서. 근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뭐 150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시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죠. 이상하죠. 전쟁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건데 그렇죠. 150명이나 인명을 예를 들어서 전쟁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전쟁은 그냥 할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라크 전쟁만 해도 150명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중단시켰네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꼬라지를 보고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도 있는 거죠. 네, 뭐라 합니까? 미국 내부에 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는 게 있어요. 네. 북한 동창회 관련 보도로 악명이 높은 그 거기 연구소죠. 네. 여기에 정치학자인 세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발음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이 존스는 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군사력을 통해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내각 어느 누구에도 그러한 의지는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한척 미국은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그냥 그치면서 끝내려고 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이런 평가도 했어요. 뭐 어떤 겁니까? 이란 내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동맹국을 자극함으로써 해당 지역, 특히 이스라엘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이익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선포해서 자극을 하면 손해를 보는 건 미국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거죠. 그럼 미국 내 힘이 빠지면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도 내부에서도 막 불협화음, 예. 논란 이런 것도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미국 내에서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볼턴 있잖아요. 네. 볼턴은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음. 예. 볼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공식 정책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40주년 이전에 끝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1979년에 네. 친미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으로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이죠. 40주년 이전이면. 그렇죠. 올해 안에 이란은 아예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속내를 밝힌 거예요, 볼턴이. 하지만 전쟁이 날까요? 볼턴이 결국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하지 못하고 끝이 난다는 거네요. 예. 그럼 볼턴은 이제 빠이빠이 하겠네. 두고 봐야겠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어떤 현상들이 또 나오나요?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등 미국과 가까운 친미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 9조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한 그 법안을 상원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공화당에서 7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부결됐어요. 왜 부결됐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했던 얘기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면 혁명 수비대와 뭐 동맹국을 자극함으로써 해당 지역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전에는 뭐 그냥 틈만 나면 무기 팔아먹고 그런 좋은 지역으로서 중동 아랍을 활용해 왔지만 네. 지금은 그런 짓을 함부로 벌이면 그로 인한 여파가 미국에 불통이 뛸 수 있다. 네. 전쟁이 바라지도 않는데 어쩌면 전쟁도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류가 미국 내부 정치권에서 막 혼란스럽게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진짜 혼란스러운가 보네요. 예. 왜냐면 미국 무기라는 건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어쨌든 팔아야 될 텐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니 떠나가지고 최우선적인 미국의 목표와도 맞아요.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거든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나토에 뭐 유럽이나 일본에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다고 하면 다 환영해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그게. 근데 특이하게 이 중동, 이 현재 이 불안정한 중동에 무기를 팔아먹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제동을 건 거죠. 전쟁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게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예. 방위비 분담금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쵸. 더 삥뜯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자기들 국방 장관도 없고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부담을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네. 호구 국가들한테 막 떠넘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게 논란화서야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왔던 게 남중국해에 한국군을 파견해서 중국군을 견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뭐 미국의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건 한국 국방부가 일단 부정했어요. 부정했어요? 일단 부정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한다는 거는 중국과 와서 싸우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자국 힘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잘 따르던 동맹국들을 활용해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좀 잘해봐라는 식으로 약간 전략을 바꿔나가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지 혼자 안 되니까 우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싸울라 한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전쟁 얘기 사실 많이 하는데 예. 미국은 또 끊임없이 전쟁을 어디선가는 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 전쟁 국가다. 그래서 그렇죠. 전쟁 국가죠. 근데 생각하면 지금은 전쟁하고 있는 곳이 없나? 지금이요? 네. 생각나는 게 없네. 지금은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진짜. 시리아에서도 철군했죠. 안전하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리아가 그럼 조금 아마 철군한다고 했는데 뭐 몇 명 남아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시리아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뭐 더 하지는 못하는 것 같으네. 예.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예. 그 전쟁을 할 명분도 국제사회에서 얻지 못하고 패권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전쟁에 벌여왔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되고 뒤틀려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반미 미국인이 있거든요. 네.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진보 진영 석학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엄 촘스키라고 네. 그게 알려진 분인데 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부를 그저 뒤집어 엎진 못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였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개입할 만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근데 이게 2014년에 나온 보도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들이 5년이 지났는데 눈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미국의 힘이 딸린다는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크게 두 가지. 일단 네. 북이 ICBM을 개발하고 나서 그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그 화염과 분노의 대명사 트럼프가 네.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찬과 뭔가 사탕 발림, 뭐냐 아첨 같은 그런 반응들을 막 내놓으면서 전쟁하지 말자, 미사일 서로 쏘지 말자 그렇게 우호우호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봐도 이 힘의 우위가 미국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게 확고하다는 거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나왔던 거는 과거 무기 개발의 선도자였던 미국이 이제는 후발주자로서 중국을 추격하고 있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무기 개발에서 앞섰다. 예, 앞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개발한 신형 미사일이 PD-15라는 거예요. 이 PD-15가 지금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AIM-120 미사일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AIM-260이라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몸부림 시도라. 아. 예,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미국의 ICBM도 미니트맨 3 예. 이것도 사실 되게 구형이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미국의 그럼 국방력, 국방기술 뭐 이런 데서도 뭐 밀리고 있는 형국인가 보네요. 많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터키에서도 미국의 어떤 F-35나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안 쓰고 훨씬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한 러시아의 S-400, S-500을 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쭉 보다 보니까 약간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군사력에서만큼은 최강의 국가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뭐 사실 실제로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 의지도 없고 무기 이런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 여전히 오만함과 울줄함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속성 애초에 출발 자체가 전쟁과 제국주의를 지금의 영화를 이뤄왔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지 못하고 일단 어쨌든 작년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한반도 일대를 미국 입맛대로 하겠다. 중국의 저지를 막겠다고 하는 게 드러났고 네.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전 세계 해양의 52%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을 떠맡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 기구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는 자기들 관할권이에요 라고 적어봤죠. 누가 인정을 하죠? 그쵸. 예. 그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묶여가지고 이 주한미군 옴짝달싹 못하게 미국에 끌려가게 하는 그런 대미 종속의 사슬이 많이 낡았어요. 이건 도끼를 찍어서 딱 끊어줘야지. 예. 이제 좀 끊어버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더 각오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령부가 있어요. 네. 신설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아프리카 사령부의 그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겠죠?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예, 아프리카에 두지도 못해요. 아, 그래요? 예. 둘만한 곳이 없나? 둘만한 나라가 없나?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아프리카에 미치지 못하는데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관할권만 설정을 해놓고 땅 따먹기 식으로 약간 그러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네. 예, 그런 제국주의 아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의 안보를 떠맡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제 힘을 길러야 온전한 한 나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